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 해야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론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이 두 의원께서 이제 아주 뜨겁게 맞붙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짧게. 그러니까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6가지 사유를 거론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짧게 좀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한 1년 가까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그 제기한 지금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5가지는 뭐 기존에 논란됐던 사안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검이 해명하듯이 그냥 공개된 자료들을 그냥 모아서 한 거다. 별게 없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게 우리가 우려하듯이 진짜 불법 사찰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윤 총장이나 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돼야 되는 수준의 문제로 갈 거가여서 아마 그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문제 이게 이제 이 모든 사안의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이 1년여 끌어온 이 이른바 검찰개혁 국면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과 함께 이 지리한 이 공방에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아니면 한 사람만? 뭐 다 저는 아마 이 윤 총장도 이 상황에까지 와서 지금 뭐 법적 대응을 한다. 뭐 법적 대응을 하는 건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이게 검찰 조직이 이렇게 계속 망가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본인 거취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고 또 공수처법이 처리가 돼서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이 검찰개혁 국면이 일단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본인도 저는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물론 뭐 개인 견해니까. 개인 견해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인수합병 문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자세히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냥 스쳐 지나가신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차근차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식 전 원장께서는? 저는 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나를 지금 계속 그 조기에 매각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계속 이걸 보유하게 될 경우에 아마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아시아나에 거의 수조 원의 그 국민 부담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도 계속 더 들어간다는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산업 특히 국적 항공산업은 특성상 다른 거는 시장에서 어려워지면 뭐 안 되면 청산할 수도 있는 건데요. 국적 항공사는 청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국가 기관 산업이고 한 번 확보한 외국과의 이 운항 노선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의 문제가 그렇죠. 있겠군요. 전 세계에서 항공사가 어려울 때는 어느 나라나 국가가 자금을 집어넣어서 유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 노선을 가지려면 다른 나라의 그 나라의 국적자한테 항공 노선을 내주면서 서로 맞바꿔서 해놓은 이 노선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대로 두면 더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항공산업의 특성상 은행이 이걸 경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무사히 인수가 가능할까요? 지금 앞으로 절차가 지금 어떻게 뭐가 남았죠? 어떻게 지금 진행돼야 됩니까? 인수가 무사히 되려면?
지금은 뭐 그 신주 발행해서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에게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는 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한 거죠. 근데 다만 지금 한진칼에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KCGI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예. 이 딜의 어떤 진행이 달라질 거고요. 만약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아마 올해 안에 이 딜은 그 1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KCGI 그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이제 기각되면 인수 작업의 속도가 그냥 붙는 것이고. 아마 올 안에 이제 그 본계약을 하고요. 근데 예. 이제 이거는 항공상항 결합이기 때문에 국내 그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결합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예. 이 딜은 정확히는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 종료가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아마 딜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러면 뭐 그 산업은행에서 밝혔듯이 이 딜은 무산되겠죠. 무산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결과를 먼저 좀 지켜보고 나서 네네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그 산업은행에 이 8천억 원 투자를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 내부에서 네네. 이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그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그 3자 배정을 통해서 그 산업은행의 주식을 갖게 되면 한 10% 정도 되는데 조원태 측이나 조현아 측이 각각 한 30%를 넘지만 예. 결국은 산은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결정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조원태 회장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약정상 그 조원태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도 있고 사회이사 3명을 그 추천할 권한도 갖고 있고 거기에 윤리경영위원회나 경영평가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무려 5천억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묻는 등 이게 조원태 회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검을 진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잘하고 대한항공이 잘 살아나면 조현아 씨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삐끗 잘못하거나 예. 혹은 뭐 대한항공이 어려워지게 되면 완전히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은 양날의 검을 진 셈이고 예. 산업은행은 캐스팅 보트를 진 셈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게 이제 그 뭐 경영권 분쟁이야 뭐 그들의 속사정이라 치고 네네. 국민 입장에서는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말하자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공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럼 독과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저는 있습니까? 이제 산은에서도 그걸 주로 검토했을 텐데 한번 국민들께서 지금 좀 잊혀지셨겠지만 예전에 예. 우리가 한진해운하고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다 부실화됐었습니다. 예. 두 개의 해운사가 둘 다 부실화됐는데 결국 한진해운을 청산하고 현대상선만 남겨가지고 지금 H&M이라고 하는 상선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도 끊임없이 얘기됐던 게 두 개의 항공사를 빨리 합쳐서 구조조정해야만 이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도 정무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걸 안 하다가 둘 다가 동반무실화되면서 결국 더 컸던 한진해운이 청산돼 버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예. 그때의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항공산업이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예. 경우에는 이 합쳐서 경쟁력을 키워서 생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고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둘 다 부실화되면서 둘 다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해운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경우에서 뭘 배웠냐면 한진해운을 청산하고 나니까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소위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해운 동맹 내에서의 운항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하.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미주나 이런 쪽에 배를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노선 권한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운이나 항공처럼 이 네트워크 산업 노선 권한, 운항 권한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그냥 기업을 청산해버리면
국가 자산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절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합쳐서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해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고요. 교훈이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그 교훈대로 실행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드린 대로 어떤 그렇게 인수가 되고 나서 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미칠 영향 혹은 뭐 불이익 이런 것들은 좀 그건 이제 우려되는 조금 부분은 다른 없을까요?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문제. 들면 그 다음 이제 걱정할 문제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합쳐서 국내 자동차로는 지금 하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기아차. 예. 현대기아차 하나만 있는 예. 거고 뭐 대우는 GM 거고 르노는 그러니까 삼성은 르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되는 건 뭐냐면 이미 개방 경제 체제에서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독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그 독점의 폐해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항공 분야도 똑같은 거죠. 국내에서는 그게 독점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다른 외국 국적사들과 경쟁해야 되고 지금은 또 LCC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독점성이 갖는 어떤 폐해 다시 말해서 가격을 독점적으로 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거죠. 지금은 왜 하필 대한항공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마 산은에서 우리나라 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만한 기업들한테 다 타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아무도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절대 안 한다 하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아예 인수하겠다고 계약금까지 내놓고선 지금 그 계약을 파기할 정도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니라면 이 아시아나는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산업은행이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공적 자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은행이 이 항공사를 경영해서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인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렇죠. 회사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늘 이제 사업에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대한항공도 어렵기는 하지만 예.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이라는 차원에서 자산을 동원할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합치는데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다가 자금 지원을 안 하고 해주냐. 한질칼에다가 지원을 해주냐. 예,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에서 저한테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들인 게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대한항공에다가 산업은행이 자금을 집어넣는 거는요. 지주회사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분을 넣는 순간 예. 한진칼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지분이 2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주회사법상 자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게 의무로 되어 있어서 예. 법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자기들은 하나 푼도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물밑에서는 소위 대한항공 자체의 자구 계획안, 다시 말해서 수조 원에 걸친 자금 조달 계획안을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뭘 팔아서 예. 자금을 마련할 거냐. 다만 이걸 공표하게 되면 그 자산을 지금 매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하면 가격을 후려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비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리스트를 상황이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이 만이 아니라 한진그룹 전체가 갖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매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자금을 집어넣어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자산만이 아니라 한진그룹 전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자산들을 상당 부분들을 매각하게 만들어서 이 항공을 살리도록 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지주사에다가 출자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짧게요. 그 노동조합에서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인력 감축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이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인력 감축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이미 산업은행이나 뭐 대한항공 측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요. 공표는 했죠. 충분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인력 구조조정 없이도 이런 왜냐하면 이제 초기 과정에서는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인력이 중복되는 인력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항공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 지금 유의 인력 문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70%가 지금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람을 인위적으로 해고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